다 같이 벽을 밀어 부술 테니 다 같이 노래해요. 다 같이 살아가요. 사랑 냄새 풀풀 나는 그런 세상 만들어요. 다 같이 노래해요. 잠자는 학생들을 깨우겠다고 정부가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는 고교 학점제에 대한 우려와 일선에서의 반대가 큰데요. 학생들 스스로 과목을 선정하고 192학점을 수료하면 조기 졸업도 가능한 고교 학점제. 어떻게 보면 학생들을 구제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고교 학점제 왜 폐지가 답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고교 학점제의 불공평성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2020년 교육통계연구에 있는 학생 수별, 학교 수의 지역별 통계 자료를 보면 50명이 안 되는 고등학교가 전체의 9.7%, 그리고 학교별 인원이 300명이 넘는 곳은 전체의 13.4%, 수도권과 대도시에 몰려 있습니다. 이렇듯 도시와 지방 고등학교의 환경이 엄연히 다르고요. 부족한 교사 수에 대한 현재의 답은 온라인 수업으로 귀결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온라인 수업이 대면 수업을 대체할 수 없다는 것은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 누구나 체감하는 부분이죠. 시작부터 다른 출발을 예고하고 있는 겁니다. 겉으로는 자는 학생들을 깨울 수 있다고 하지만 현실은 학생들을 더 무기력하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문제가 내가 어느 지역에 사느냐에 따라서 차별적으로 작용한다면 이 제도를 우리가 지지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두 번째로 고교 학점제에서 학생들의 과목 선택은 과연 자율적인 선택인가라는 문제인데요. 우리는 그동안 학교에서의 올바른 폐지 및 평등교육, 능력주의 폐지를 위해서 애써왔는데 고교 학점제는 학생들을 대학 갈 학생과 대학 포기 학생, 그리고 학습 포기 학생으로 나눌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학생들의 자율적인 선택이란 이름으로 차별을 공공연히 하면서 모든 책임을 학생들이 오롯이 지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고교 학점제에서 강조하는 이른 진로 선택의 부분인데요. 담임이 한 10명에서 15명의 학생들과 함께하며 꾸준히 진로를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학생들은 진로와 관련된 선택 과목을 들을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세상은 이제 평생 직장의 시대가 아닙니다. 일찍 안정된 직장을 가져서 오래오래 한 가지 일을 하는 시대가 아니라는 얘기인데요. 지금은 어떤 일을 하든지 잘 적응하고 무엇보다 사람들과의 관계 형성을 잘하는 것이 중요한 시대라 생각이 듭니다. 청년 실업의 시대라고 할 만큼 직장 갖기가 어려워 새로운 일을 창조해야 하는 시대라고도 합니다. 이런 부분을 가능하게 하려면 고등학교까지는 보편 교육을 받으며 응용력을 기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고교 학점제를 시행하고 있는 여러 다른 나라의 보편 교육과 선택 과목의 비율을 봐도 보편 교육 비율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 표에 보시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192학점에서 28학점만 공통 과목이고 나머지는 선택 과목이거든요. 근데 다른 나라의 비율을 봐도 우리나라와 다르게 필수 과목이 훨씬 높은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고교 학점제가 실시되려면 평가 부분에 있어서 절대평가로 일괄돼야 하는데 현재는 원점수 대 과목 평균, 수강자 수, 성취도별 학생 비율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공통 과목은 석차까지 명시한다고 합니다. 앞에서는 고교 학점제로 바뀌면 절대평가로 바뀔 것처럼 홍보를 하고 뒤로는 대학이 원하는 상대평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고교 학점제가 불러올 학교 안 비정규직 확대의 문제입니다. 고교 학점제가 전면적으로 시행되기 위해 새로이 채용돼야 할 고사는 88,106명이라고 합니다. 현재 교육부는 이 문제에 대한 뚜렷한 방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같은 학교 내에서 같은 수업을 하면서도 누구는 정규직, 누구는 비정규직이라는 이름으로 차별받고 서로 간 갈등의 소지가 있는 문제를
제대적으로 하겠다고 선포한 것이나 마찬가지인 것인데요. 더불어 박사과정에 2년 경력 강사를 비정규직 학교교사로 채택하겠다는 얘기인데 학교는 단순히 지식만을 전달하는 학원과는 다르지 않습니까? 순간순간 교육적으로 적절하게 대응하고 대처해야 할 상황이 많이 있는데 교육학을 전공하지 않은 사람들이 우리 학생들에게 어떤 자극을 주게 될지도 우려되는 지점입니다. 또한 중도 이직 및 이탈도 문제인데요. 실제로 한 연구학교에서는 담당 강사가 한 학기에 3-4번이 바뀌었다고 하니 학생들이 느꼈을 혼란이 어땠을지 상상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6번째는 이수와 미이수의 문제인데요. 학습에 관심이 있는 학생에게 성취도 40%는 어려운 문제가 아니겠지만 반대의 학생들에게는 고등학교 3년이 지옥처럼 변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더구나 수업 보충 방법이 현재 상황으로는 온라인으로 바뀔 가능성이 높습니다. 성취도 40% 미만의 학생들을 끼우기 위한 방법이 온라인 수업으로 되게 된다면 고교 학점제의 원래 취지는 어디로 가게 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7번째는 친구 관계와 쉬는 시간 부재의 문제인데요. 고교 학점제는 반의 필요성을 없게 만들며 담임제도 10명에서 15명으로 축소시켜 진로 방향 설계를 돕는다고 합니다. 이런 환경에서 과연 학생들의 친구 관계를 잘 맺을 수 있을까? 지나온 학창 시절에 어찌 보면 쉬는 시간에 친구들과 온전히 놀면서 놀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버텨온 것을 생각하면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래 표 소관의 내용은 모 학교에서 과목 선택에 따른 전면 이동 수업에 대하여 설문조사 결과인데요. 결과 내용을 한번 보면 쉬는 시간에 이동이 많아서 시간을 빼앗기고 많이 움직여서 피곤하고 내 자리에서 누가 물건을 가져갈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잠깐 쉬고 싶을 때가 많은데 다음 시간 이동하기 위해서 수업이 끝나자마자 제 반에 들어가서 책을 가지고 또다시 다른 반에 찾아가는 게 힘듭니다. 그럴 뿐더러 화장실 가는 시간도 부족하고 쉬는 시간에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쉬는 시간도 없고 반 친구들과 친해지기도 어렵습니다. 이렇듯 절반 가까운 48%의 학생들이 부정적으로 답변을 했고 불과 17%의 학생만이 긍정적인 평가를 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이동 수업으로 학급 공동체가 파괴되고 정서적으로 불안하면 친구들과의 친밀감이 어려워질 상황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혹자는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고교 학점제를 통해 현재의 입시제도를 바꿀 수 있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입시제도로는 고교 학점제가 될 수 없다는 걸 그들도 알기 때문에 이렇게 주장하기도 하지만 다들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의 청소년 자살률은 OECD에서 꽤나 높은 편입니다. 이렇게 학생들이 목숨으로 힘들다고 말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끔찍도 안 하고 있는 입시제도입니다. 더구나 김학과 선생님의 발제문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드라마틱한 변화는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훌륭 대학 입시 제도의 개편이 있다고 해도 고교 학점제는 학교로 들어올 수 없는 제도입니다. 고교 학점제라는 말도 안 되는 시한폭탄 같은 방법을 학교로 들어올 것이 아니라 대학 입시 제도를 철폐하고 대학 무상화 평준화를 통해 학교 교육이 정상화되는 것이 답입니다. 또한 그 주체에는 누구보다 교사와 학생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학교 교육 과정 속에 주체의 목소리가 채워져 교육다운 교육이 일어나 그야말로 정말 잠자는 학생이 일어나는 상상을 해보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렵지 않죠.